혹시 김용빈 맞으세요? 속삭이듯 묻는 소리에 남자는 순간 몸을 굳힌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미소 비슷한 것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그 작은 끄덕임이 도화선이 된 듯 주변 테이블에서 숟가락이 찌개 그릇에 덜컥 부딪히는 소리가 연달아 난다. 속삭임이 술렁임으로, 술렁임이 흥분으로 바뀌기까지 10초도 걸리지 않는다. 어머, 진짜 김용빈이래. 야, 영상에서 보던 그 사람 맞지? 버스킹하던 3년 전 홍대 거리에서 우연히 찍힌 한 버스킹 영상. 수수한 점퍼에 무명 가수처럼 서 있던 청년이 부른 발라드는 알고 보니 대형 기획사에서 준비 중이던 비공개 연습생의 목소리였다. 그 영상은 하룻밤 만에 전국을 강타했고 그는 데뷔도 하기 전에 거리의 별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그러나 정식 데뷔를 앞두고 돌연 자취를 감춘 인물. 바로 그 실종된 별이 오늘 이 한 호텔 결혼식장의 구석에서 종이 청첩장을 쥐고 서 있는 것이다. 그냥 친구로 온 거예요. 그러나 카메라는 이미 그를 향한다. 김용빈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듯 마스크를 다시 올린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들이 조용히 그를 향한다. 플래시는 켜지지 않았지만 화면 불빛이 무수한 작은 별처럼 반짝거린다. 사진 한 장만. 용빈 씨, 정말 팬이에요. 노래 다시 안 하세요? 사람들이 애워싸려 하자 신부 측의 친구로 보이는 한 여성이 잽싸게 다가와 양팔을 벌린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오늘은 신부님, 신랑님 날이에요. 나주해요. 나중에. 여성의 이름은 한소연, 29. 이 결혼식의 신부이기도 하다. 그녀는 흰 웨딩드레스 자락을 아슬아슬하게 잡아 올리며 익숙한 동작으로 군중을 정리한다. 친구들이 놀라서 묻는다. 너, 저 사람 진짜 아는 사이야? 응, 그냥 예전에. 그녀는 말을 흐리고 대신 김용빈을 향해 눈웃음을 짓는다. 그 웃음 속에는 반가움과 긴장,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미묘한 죄책감이 동시에 섞여 있다. 와줘서 고마워요. 용빈 씨. 축하해요. 소연 씨. 둘의 대화는 짧고 단순하지만 바로 옆에서 본다면 알 수 있다. 서로의 눈이 아주 잠깐, 너무 오래 머문다는 것을. 그리고 그 침묵 속에 말하지 못한 수많은 문장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기자는 이 순간 의도치 않게 숨을 고르게 된다. 분명 단지 축가를 부르러 온 유명인 친구일 뿐인데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마치 막 첫 장을 연 연극처럼 긴장되어 있었다. 3. 과거형으로만 남았어야 할 이름. 결혼식장 한켠, 기자 테이블. 사진 담당 기자는 이미 연신 셔터를 누르고 있다. 시청률 나올 각인데요? 아니, 클릭 수. 조용히 좀 하세요. 아직 취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건 분명 뉴스가 될 만한 장면이다. 3년 전 누구보다 뜨겁게 떠올랐다가 아무 말도 남기지 않고 사라진 이름. 그가 돌아온 장소가 TV 무대도 음원 차트도 아닌 친구의 결혼식장이라는 사실도 흥미롭다. 사회자의 멘트가 이어진다. 오늘 우리 신부의 특별한 친구가 축하의 노래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는 그 이름이에요. 잠시 후에 모셔보겠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작은 환호가 터져나온다. 그 순간 신랑의 얼굴이 살짝 굳는다. 신랑 정도윤, 31, 은 IT 스타트업의 대표. 푸른 빛이 도는 넥타이, 가지런히 빗어넘긴 머리. 그가 신부에게 조심스레 묻는다. 용빈 씨라고 했지? 예전에 얘기하던 그 친구? 응, 그냥 동아리에서 같이 노래하던 오빠야. 나 축가는 꼭 그 사람이 불러줬으면 했거든. 신부의 말투는 태연하지만 손가락은 작은 꽃다발을 꼭 쥔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 신랑은 그 떨림을 본다. 그러나 농담처럼 웃어넘긴다. 하긴 스타가 직접 축가 불러주는 결혼식이면 기사도 나겠네. 회사 홍보도 되고. 농담 속에 스치는 묘한 불안감은 아무도 끝까지 해석하려 들지 않는다. 아직은. 축가가 시작되기 전 호텔 전체가 멈춰서다.
드디어 사회자가 마이크를 쥐고 외친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김용빈 씨입니다. 박수와 환호 속에서 김용빈은 조용히 걸어 나온다. 커다란 LED 스크린이 그를 배경으로 삼는다. 카메라 플래시는 꺼진 상태지만 사람들의 눈빛이 그를 조명처럼 비춘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귀에 착 붙는 인사 멘트, 가볍게 웃어 넘길 재치 있는 농담. 대형 콘서트장에서라면 그는 그 모든 것을 익숙하게 해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단지 신부를 바라보기만 한다. 신부도 그를 본다. 한순간 둘 사이에는 시간만 남고 모든 소리가 사라진다. 이 자리에 네가 서 있을 줄은 몰랐어. 이렇게까지 올 줄은 몰랐어요. 말로 하지 않아도 서로 알 것 같은 오래된 문장들이 눈빛을 통해 오간다. 그때 호텔 천장에서 갑자기 묵직한 진동이 느껴진다. 샹들리에의 크리스탈이 서걱거리며 부딪히는 소리. 다음 순간 웨딩홀 전체가 껌뻑하고 어두워진다. 정전이다. 누군가 짧게 비명을 지르고 아이가 울음을 터뜨린다. 사회자는 당황해 잠시만요.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요. 라고 외치지만 마이크에서 들리는 것은 잡음뿐이다. 그리고 정적. 수십 개의 스마트폰 플래시가 차례로 켜지며 작은 별무리가 된다. 그 가운데 한 남자의 목소리가 아주 맑게 울려 퍼진다. 마이크 없어도 들리시죠? 김용빈이다. 그는 어둠 속에서도 단 한 번도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첫 소절을 부르기 시작한다. 식장에서 준비했던 MR도, 조명도, LED 화면도 없다. 오직 그의 목소리만이 웨딩홀을 가득 채운다. 신부는 눈을 감는다. 정전이 아니었다면 그녀는 그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오, 첫 번째 반전. 이 노래는 원래 신랑을 위한 곡이 아니다. 김용빈이 부르는 곡은 최근 몇 년간 결혼식장에서 가장 많이 불린 발라드다. 가사 중간에 나오는 끝까지 내 편이 되어줄게라는 문장은 지금의 신랑과 신부에게 완벽하게 어울린다. 그러나 이 곡이 만들어졌던 처음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3년 전, 그가 아직 거리의 별이라 불리기도 전, 대학 축제 뒤풀이 자리에서 그는 가사 초안을 펼쳐 보이며 한 여자를 향해 물었다. 소연 씨, 이 부분 어때요? 언젠가 우리가 다른 길 위에 서도 난 네가 웃는 방향으로 설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아냐, 좋은데? 근데 왜 자꾸 우리래요? 나랑 너는 그냥 가사니까요. 그 노래는 사실 그가 한소연에게 고백하지 못한 마음을 대신해 쓰던 곡이었다. 그러나 그 마음은 결국 고백되지 않은 채 남았고 곡은 완성되지도 못했다. 이후 그는 어느 작곡가 동료에게 대강의 가사와 멜로디를 넘겼다. 혹시 네가 쓸 수 있으면 써. 난 데뷔 준비나 해야 해서. 몇 년 후 그 곡은 누군가의 앨범에 실려 결혼식 단골 축가로 자리 잡는다. 가사 속 우리는 이제 익명의 연인들을 향한 말이 되었고 김용빈의 이름은 크레딧 어디에도 올라가지 않았다. 그런 노래를 그는 지금 자신이 사랑했지만 보내야만 했던 여자의 결혼식에서 부르고 있는 것이다. 정전이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과거와 현재가 기묘하게 겹친다. 신부는 눈을 감고 있지만 눈가가 점점 젖어간다. 신랑은 그 모습을 본다. 그리고 조용히 주먹을 쥔다. 왜 이 노래에서 저렇게 울지? 정전 덕분에 그의 표정은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이 결혼식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작은 균열을 품기 시작했다. 6. 두 번째 반전. 사실 오늘 기사스러운 거였습니다. 노래가 끝나갈 즈음 웨딩홀의 전기가 다시 들어온다. 샹들리에의 불이 켜지고 LED 스크린이 재부팅되는 동안 사람들은 한동안 박수도 치지 못한다. 단지 노래에 빨려 들어간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다. 마지막 고음이 잦아들고 정적이 다시 한번 식장을 덮는다. 그리고 누군가의 떨리는 손길에서 시작된 박수가 파도처럼 번지기 시작한다. 브라보! 와!
미쳤다. 이래서 다들 아직도 잊지 못하는 거야. 신부는 눈물을 훔친다. 신랑은 그 옆에서 억지로 웃어 보이며 말한다. 감동이네요. 감사합니다. 용빈 씨. 김용빈은 짧게 허리를 굽힌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수수하다. 새까만 정장도, 광택 없는 구두도 모두 과하게 드러나지 않는 타입이다. 그러나 지금 그를 보는 이들에겐 확실하다. 저 사람은 그냥 서 있기만 해도 무대가 되는 사람이구나. 그때 기자석에서 조심스럽게 손이 올라간다. 저 혹시 잠깐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결혼식 중에 인터뷰 요청이라니 눈치 없는 행동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미 식장 곳곳에서 스마트폰으로 녹화된 영상이 올라가고 있고 소셜미디어에는 김용빈 실물 목격, 실종된 버스커, 결혼식 축가로 컴백 같은 글들이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중이다. 김용빈은 잠시 망설이다가 신부의 얼굴을 한 번 더 바라본다. 그 시선에는 묻지 못한 허락을 구하는 기색이 담겨 있다. 한소연은 눈가를 훔친 손으로 살짝 고개를 끄덕인다. 다녀오세요. 어차피 이렇게까지 된 거. 그 한마디는 농담처럼 들렸지만 어딘가 묵직했다. 로비 한켠, 화환들 사이에서 인터뷰가 시작된다. 카메라 대신 작은 녹음기만이 두 사람 사이에 놓인다. 기자, 오늘 단순히 축가를 위해 오신 건가요? 김용빈, 네, 친구 결혼식이니까요. 기자, 공식적인 복귀 소식은 아직 없는데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신 건 오랜만이죠? 김용빈, 그렇죠. 그래도 이 정도 규모는 예전보다 훨씬 편한 것 같아요. 그는 최대한 무덤덤하게 대답한다. 하지만 기자의 시선은 어느새 그의 손을 향한다. 마이크 대신 쥐고 있는 것은 구겨진 흰 종이 한 장. 그 종이의 모서리에는 작게 적힌 글자가 보인다. 혹시 그게 가사인가요? 아, 이거요? 그는 손을 펴 보인다. 종이에는 몇 줄의 문장이 흘러간 필체로 적혀 있다. 언젠가 우리가 다른 길 위에 서도 난 네가 웃는 방향으로 설게. 기자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떠오르는 곡이 하나 있다. 잠깐만요. 이거 혹시 방금 부르신 축가 그 노래에 네, 그 곡 제 가사였어요. 처음 버전. 그는 마치 별일 아니라는 듯 말한다. 그러니까 오늘 기사 쓰러 오신 거면 그냥 그렇게 써주세요. 사라졌던 버스커. 친구 결혼식에서 자신의 첫 가사를 완성하다. 뭐 이런 식으로요. 기자는 멍하니 그를 본다. 오늘 단순히 연예인 하객 기사 정도를 예상했을 뿐인데 예상치 못한 이야기의 중심이 눈앞에 서 있는 것이다. 잠깐만요. 그러면 신부님과는 그건 굳이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네요. 그의 눈이 순간 빛을 잃었다가 다시 평온한 미소로 돌아온다. 마치 이미 오래전 어떤 결정을 내려놓은 사람처럼